이게 불포화가 많으면 산화가 잘 되니까 가열한 식품에는 불리하죠. 그냥 바로 먹어야지. 들깨 같은 경우 바로 먹는 게 차라리 낫지. 굳이 그걸 튀김용으로. 그러니까 지방산이 너무 짧으면 휘발성이 있으니까 안 되고 타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되고, 카놀라유 같은 경우 오히려 저 튀김용으로 적당하죠. 잘 버티면서. 그래서 굳이 따질 건 없다. 근데 현재 유일하게 조심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콩기름을 워낙 많이 쓰잖아요. 콩기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어쩌다가 이제 그게 싸니까 많이 쓰다 보니까 오메가6 기름이 현대인들은 좀 너무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다른 기름에 비해서, 지방산에 비해서. 이제 지방 하면은요, 제가 이제 물성의 원리에다 책을 다 정리를 해 놓은 게, 야, 지방을 왜 뭐 온 거 따질 건 뭐 있어. 지방산의 조성만 보면 되지. 그러니까 지방 종류별로 지방산의 조성이 다 나와 있어요. 지방산의 조성만 딱 볼 줄 알면 끝인 거예요, 게임이. 그래서, 자, 1. 포화지방. 그러면 포화지방이면 보통 이제 작은 건 없고, 이게 휘발성 되니까. 버터만 사실은 지방산에서 분자량이 작은 게 있어서 지방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특유의 냄새가. 그 나머지는 알아야 될 게, 첫 번째는 이제 12개짜리가 되어 있는 야자유. 그러니까 야자 코코넛하고 팜하고 달라요. 팜유하고. 팜 중에서 팜 속시 있잖아요. 팜 핵류하고 조성이 똑같아요. 묘하게. 야자유는 지방이 12개짜리 전후로 이렇게 분포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딱 그 온도 되면 녹고 안 녹고 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중세 지방이고, 근데 팜유는 지방산 조성이 굉장히 복잡해요.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다 있어요. 야자유는 굳어 있거나 가열하면 녹거나 한이라는 조상인데, 팜유를 보면 상온에서 보면 액체인 부분이 있고 고체인 부분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용점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걸 딱 두 가지 분리를 해가지고 압착력 정제해가지고 팜 올레인이 액체로 팔고 팜 스테알은 고체로 팔기도 해요, 팜유는. 그러니까 팜 올레인을 많이 쓰죠, 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기름 쓸 때 고체인 부분은 상온돼서 고체이면, 그 상온돼서 고체이면 걔의 물성, 굳는 성질을 이용하는 걸 말고는 전을 지친다 그러면 지방이 굳어서 하얗게 보일 거잖아요. 뭔가 안 좋아요, 느낌이. 맛은 사실은 이쪽이 더 있고, 굿기름이 약간 좀 더, 액체보다는. 그러니까 코코넛 오일 하면 예전에 이제 커피 믹스 같은 거 말할 때, 야, 세상에 돼지 기름보다 포화지방이 많아요. 이렇게. 커피 믹스에 들어가는 프리미 코코넛 오일.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기름이 길면은 커피 믹스 넣어서 잘 안 녹을 거잖아요. 그러면 포화지방이면서, 그래서 산패가 안 일어나니까, 코코넛 같이 이렇게 분말 상태가 있으면 공기와 접촉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름끼리 액체 상태로 보관된 상태는 공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산패가 잘 안 일어나는데, 파우더 상태가 되면 굉장히 산소에 노출이 잘 되니까 산패가 잘 일어나요. 거기에다 불포화지방을 쓰면 이 제품 버리겠다는 거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다 커피 믹스를 갖다가 무슨 냉동 보관한 것도 아니고 냉장 보관한 것도 아니고 산소 제거 포장도 아닌데 거기다가 뭘 넣겠어요? 당연히 포화지방인데, 그러면 굿기름을 쓰면 그렇게 당연히 지방산이 짧은 고체 기름인 야자유를 쓰는 거지. 그래서 야자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아이스크림에 쓰고 있는 것도 야자유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야자유, 지방이 액체 기름이면 형태가 안 남아있을 거잖아요. 휘핑이 돼야 되는데. 버터 성질하고 좀 비슷한 게 야자유예요. 저렴하면서. 18개. 그 중에 하나 또 있다 그러면 코코넛 버터. 코코넛 씨에 있는 기름이 조성이 진짜 제일 단순해요. 18개에서 라 그랬잖아요. 하나 짧은 쪽, 같은 18개인데 불포화가 하나 있는 쪽. 코코아 버터가 초콜릿에 쓰고 있는 기름.
그렇게 딱딱해요. 우리가 식용하는 기름 중에 제일 딱딱한 것은 사실은 그거예요. 그보다 더 딱딱해서 안 녹으면 왁시한 것은 아예 식품에 쓰면 안 되는 거고, 딱 우리 체온 되면 이상에서 높고, 체온보다 낮은 온도, 30도 이하가 되면 딱 굳어버리는 기름, 딱딱한 기름이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식물성 기름은 대부분이 불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 중에서 올레산이 많은 쪽은 이게 굳겠죠. 불포화가 많을수록 꺾여 있어서 저 쌓이지가 않아서 액체. 그러니까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올레산이 많잖아요. 올레산만 많고 나머지 더 불포화가 센 게 없으면 냉장고에 놔두면 굳어요. 살짝 굳어요. 그 다음에 오메가3 같은 게, 들깨기름 같은 경우는 냉동고에 넣어놔도 안 굳어요. 많이 색이 꺾여 있을수록 얘들은 융점이 팍팍팍 낮아져가지고 냉동고에 보관해도 굳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레산 하고 있는 게 뭐 대단히 좋은 기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당연히 과일에 있는 기름이니까 비싼 거지 뭐. 옛날에는 그게 좋다고 이거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히포크라테스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올레산 놀랍게도. 그리고 올레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든 동물에 우리 몸에도 제일 많은 게 지방산 중에 올레산이에요. 그리고 아보카도 기름도 열매잖아요. 그래서 묘하게 또 비슷해요. 올리브유 이것처럼. 그래서 올레산 많고. 이게 불포화가 많으면 산화가 잘 되니까 가열한 식품에는 불리하죠. 그냥 바로 먹어야지. 들깨 같은 경우 바로 먹는 게 차라리 낫지. 굳이 그걸 튀김용으로. 그러니까 지방산이 너무 짧으면 휘발성이 있으니까 안 되고 타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되고, 카놀라유 같은 경우 오히려 저 튀김료로 적당하죠. 잘 버티면서. 그래서 굳이 따질 건 없다. 근데 현재 유일하게 조심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콩기름을 워낙 많이 쓰잖아요. 콩기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어쩌다가 이제 그게 싸니까 많이 쓰다 보니까 오메가6 기름이 현대인들은 좀 너무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다른 기름에 비해서, 지방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메가6 기름을 좀 줄여야 된다. 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냥 포화지방 걱정할 거 없다.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사실 포화지방이 더 안정해요. 저는 포화지방이 나쁘고 불포화지방은 좋아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포화지방은 합성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 이건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닭과 불포화 지방 중에서 오메가3, 오메가6은 합성 못하니고 우리 몸에 소량은 필요하니까 당연히 먹어줘야 된다. 특히 오메가3이 모자라게 먹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필요하면 처방을 받아서라도 먹어라. 효과적으로. 이건 맞는 이야기인데, 뭐 이건 오메가6은 근본적으로 독성이 있는 지방이 아니에요. 그것만 없으면 난리 나요. 더 오히려 오메가3이 없는 것보다. 근데 항상 많이 먹고 있으니까, 포화지방 많이 먹고 있으니까 뭐 굳이 뭐 챙겨서 먹어야 될 이유는 없다. 근데 그러니까 꼭 자꾸 이제 말을 복잡하게 만들죠. 아까 올레산이 단일 불포화 하나 있는 거고, 아니 그럼 2개, 3개 말하면 되지. 뭐 고도라고 하면 2개 이상. 그러니까 오메가6, 3. 그러니까 올레산까지는 사실은 합성을 해요. 포화지방, 올레산, 단일 불포화까지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해. 근데 올레산, 올리브 좋다고 그렇게. 뭐 얼마나 나쁘지 않은 거지. 그러면 아까 오메가3 이런 지방 같은 경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할까?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쪽이 어디냐 그러면 빛하고 연결되어 있는 광합성하는 세포, 광합성하는 조류, 광합성하는 풀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시신경, 시세포. 세포막은 빛에 반응하려면 굉장히 막의 단백질 이동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다가 로도프신이라고 하는 게 레티날에 붙어 있어요. 레티날이 빛에 반응하면 모양이 딱 직선으로 서요. 직선으로 서는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살짝 약하겠지. 근데 옆에 있는 포화지방으로 꽉 물려놓으면 얘가 반응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빛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세포막이 너무 질겨, 단단해. 반응하기 힘들지 뭐. 그래서 그런 세포들은 항상 이렇게 불포화 지방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 같은 경우가 이렇게 물렁물렁한 지방 덩어리잖아요. 지방이 제일 많고 콜레스테롤이 제일 많고 닭과 DHA, EPA가 많은 쪽이 당연히 뇌예요, 뇌. 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렇게 세포가 아니라 우리 가지를 그렇게 많이 내놓고 있는 표면적이 많으니까 그걸 감싸야 되니까 지방이 많고 유연성이 좋아야 되고 시냅스 항상 유동성이 있고 그러니까 얘가 부드러워야 되니까 불포화 지방, 닭과 불포화 지방이 많고 닭과 지방이 많으니까 그 사이에 너무 풀어 터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콜레스테롤을 완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게 뇌예요. 그러면은 DHA는 뇌 발달에 중요하고 IQ에 중요하다 그러면서 콜레스테롤은 독극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멍청한 소린지. 뇌에 콜레스테롤 없으면 뇌세포 파괴돼요. 못 견뎌요. 그 상태를. 그나마 포화지방 작고 불포화지방 그렇게 많고 유동성 많은데 그 사이를 콜레스테롤이랑 구조가 완충해줘서 버퍼링 해주니까 부드러우면서도 유연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중요하고 뇌에 꼭 필요한 DHA만큼 중요한 근데 합성해내는 거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가장 열심히 잘 합성하는 게 콜레스테롤이고 이쪽 이건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음식이 원래 우리가 옛날에 풀마요 먹었을 거잖아요. 플랑크톤을 먹었을 거고 걔로부터 걔가 소비성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지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먹어서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음식에서부터 그냥 충분하다. 귀찮게 뭘 또 여기다가 했으면 됐지. 여기다가 뭘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여서 만들어. 안 만들어. 남아. 그랬던. 비타민 D랑 비슷한 거죠. 호르몬이나 조효소의 일종이었는데 옛날에는 너무나 뭐 필요한 양보다 충분히 많았으니까 굳이 합성을 안 해도 됐었는 그런 거 상당히 닮았습니다. 야자유에 있는 코코넛 오일하고 여기 18개짜리 지방하고 비교하면 천양지차지. 얘는 MCT, 즉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지방. 물론 이제 이것보다는 10개짜리, 8개짜리가 더 잘 쓰지만 그러면 8개짜리, 10개짜리로 돼 있으면 액체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포화, 불포화, 식물성, 동물성 분류가 얼마나 그 야만적으로 무식한 분류였는지. 근데 8개짜리, 10개짜리가 훨씬 잘 소비한다니까요. 100% 포화지방, MCT가. MCT가 100% 포화지방이니까 이건 독극물이야. 미친 소리죠. 그러니까 제발 그 옛날 분류, 아주 거칠고 쓸모없는 뭐 포화, 불포화 이런 버리시고 그냥 지방산의 조성 비율. 우리 몸에 혹시 모자란 기름이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근데 만약에 12개짜리 지방을 계속 먹어봐요. 물론 그럴 리가 별로 없지만 그럼 세포막은 어찌 될까요? 세포막이 이만큼 길이가 돼야지 이게 딱딱 쌓여 있을 거잖아요. 짧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쌓이면 붕괴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유동성이 있고 적당히 견고해야 되는 거죠. 야, 이게 갖다가 너무 이렇게 꺾여져 있는 닭과 불포화로만 집어넣으면 얘가 너무 유동성이 싸고 터져나가 버린다니까요.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직선으로만 있으면 뻣뻣해져 버리고. 그럼 거기다가 야자유 위주로 그게 다 에너지원을 써보면 상관없는데 걔가 세포막 성분이 돼서는 안 돼요. 12개짜리가. 너무 약해. 막이.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야 그거 아니다. 그냥 골고루 어지간하면 골고루 먹어라. 그럼 몸이 알아서 가져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먹지 말아라. 근데 묘하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콩기름 같이 오메가 6 6번째에 있는 기름이 다른 어떤 때보다 너무 많이 먹는다. 그거 하나. 오메가 3은 자기 몸이 무슨 뭐 당뇨라든가 무슨 조건을 봐가지고 아 이건 고지혈증이든 뭐 증상이 있어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처방을 해줬다. 이렇게 먹고 평상시 들기름 먹고 좀 그러면 됐지 뭐 굳이 뭐 크릴 오일 이건 아니죠.